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정말 우리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주제이기도 하죠. 바로 퇴직금입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이 올해 근무하고 내년에도 이 어린이집에 계속 근무를 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나는 올해만 근무하고 이직을 할 거야. 다른 어린이집으로 가야 되겠어라고 생각하는 선생님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근무하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또는 올해만 근무하고 퇴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선생님들도 우리 퇴직금에 관련된 거는 다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관심 있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퇴직금 과연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자, 또 받는다라면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퇴직금에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우리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돼야 되는 따라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안내하는 이런 어떤 질문들은 우리가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발간한 어린이집 노무 사례집에 있는 내용하고 또 제가 아는 노무사 선생님한테 질문했던 그런 어떤 내용들을 제가 발췌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퇴직금. 자, 퇴직금은요, 우리가 퇴직하는 보육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퇴직급여 제도가 있는데요. 이 퇴직급여 제도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따르면 됩니다. 그래서 퇴직하는 교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퇴직급여 제도 중에서 하나를 우리가 마련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 퇴직급여 제도를 따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퇴직금이라는 거는 그 어린이집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1년 미만 근무한 사람이나 또는 우리가 일주일간 근무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다. 이런 사람은 퇴직금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님도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은 1년 이상 근무자, 그 다음에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만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로계약서를 잘 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거를 안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체결을 할 때 시작일을 1월 1일 또는 3월 1일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3월 2일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3월 2일 근무 시작, 2월 28일 종료 이렇게 되면 365일 계약이 아니라 364일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합니다. 하루가 부족해서 1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교사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사업 안내에서는 우리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법정 공휴일인 1월 1일과 3월 1일은 근무한 걸로 간주를 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라라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근로계약을 체결을 할 때 며칠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3월 2일자 2월 28일 종료면 여러분들 퇴직금 못 받습니다. 네, 그래서 요 점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1년 이상 근무를 했는데 만약에 퇴직금을 못 받았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법적 처벌을 받게 되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우리가 벌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내가 퇴직금을 받아야 되는데 퇴직금을 계속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 권리는 3년 안에 행사해야 됩니다. 만약에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원장님한테 퇴직금을 달라라고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점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제9조에 퇴직금의 지급 이렇게 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년 이상 근무한 우리가 보육교직원에게는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조교사도 하루에 4시간을 근무를 하게 되니까 일주일에 20시간 근무가 되죠. 그래서 보조교사도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우리가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어린이집
원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또 원장님의 어떤 사정이 있어서 원장님하고 교사 간에 보육교직원 간에 합의하에 14일이 아닌 조금 후에 지급을 하겠다. 그래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하에 연장은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매달 받게 되는 우리가 급여 명세서 그다음에 임금 명세서라고도 하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교부 받아야 됩니다. 네, 교부 받고요. 거기에 이제 퇴직금 제도라든가 또 퇴직연금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퇴직금 제도에는 우리가 계속 근무를 해서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30일 정도에 해당되는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법정 퇴직금은 30일분의 평균 임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간단히 더 쉽게 우리가 계산하면 한 달의 월급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어린이집에서 3년을 근무를 했다 그러면 한 달 월급에 곱하기 3 정도가 내 퇴직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퇴직연금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제도는 우리가 확정급여형이 있고 또 확정기여형이 있는데요. 대부분이 우리 어린이집은 퇴직금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그냥 퇴직금 제도가 있어서 내가 1년 이상 근무한 교사에게는 한 달간의 월급이 바로 퇴직금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퇴직한 다음에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네, 만약에 지연 일수만큼 연 20%에 해당되는 지연 이자를 또 지급해야 됩니다. 우리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이 우리 보육교사들의 퇴직금을 주지 않거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 과거에는 많았어요. 과거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우리가 2020년도 이후 우리가 2015년 이후 이런 것들이 정말 잘 돼 있어서 우리가 1년 이상 근무한 교사에게 퇴직금을 뭐 지급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에는 예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물론 지금도 간혹 지급하지 않는 사례는 있지만 어쨌든 만약에 내가 제때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또 받지 못할 경우에는 이렇게 지연 이자까지도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 원장님들이 노무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아마 제때에 퇴직금을 지급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퇴직금과 관련된 질문들이 있어서 우리가 질문에 따라서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해도 괜찮나요? 네, 이거는 이제 원장님 질문이죠. 네,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네, 퇴직금은 우리가 퇴직 시에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을 해서 우리가 지급할 수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을 해서 지급하려면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1년 이상 된 사람은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간 정산하는 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구매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내가 쉽게 얘기하면 병원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중대한 그런 어떤 지불해야 되는 그런 사유가 생겼을 때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나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불가능하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퇴직 후 한 달이 지났는데 원장님이 어린이집 사정이 힘들어요. 그래서 퇴직금을 지금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는 교사의 질문인데요.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14일이 지나도 원장님이 지급을 하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원장님과의 합의하에 퇴직금을 연장해서 지급할 수는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원장님이 지급할게요, 입금할게요, 처리할게요라고 했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도 계속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우리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
근로자 개인이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이제 어린이집은 두 개의 유형 중에 우리 선생님이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원장님과 교사가 합의 하에 우리가 퇴직급여 제도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면 어린이집에서 도입한 퇴직연금 제도 유형으로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우리 어린이집은 퇴직연금 제도 유형으로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퇴직연금을 입사 시에 바로 가입해야 되나요? 네, 원장님이 지금 3월 시작을 해서 보육교사를 지금 새로 채용을 했는데 바로 연금에 가입을 해야 되나요? 어차피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1년이 안 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가입하면 안 될까요? 뭐 이런 거예요. 1년이 지나면 가입하면 안 될까요? 네. 왜?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교사에게 우리가 퇴직금을 주니까 1년이 되는 시점에서 가입하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이죠. 그렇죠. 이 교사를 채용을 했는데 이 교사가 한 달 후에 또는 뭐 세 달 후에 그만둘 수도 있는 상황인데 퇴직연금을 꼭 가입해야 되나라는 어떤 그 의혹이 생긴 거죠. 네, 퇴직연금 가입 시기는 입사 후에 바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사 시에 가입하지 만약에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가입을 못했다. 예, 그래서 퇴직금을 줘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퇴직연금 규약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처리를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원칙은 입사 후에 바로 3월 달에 우리가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또 다른 질문 보겠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의 원생이 거의 퇴소해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폐원 조치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예, 그래서 교사들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어린이집 운영이 안 되니까 폐원을 했기 때문에 근무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교사도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죠. 네. 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라는 질문이죠. 어린이집 없어졌는데 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어린이집을 폐원을 해도 왜냐하면 퇴직급여에 따라서 우리가 적립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폐원을 해도 내가 1년 이상 근무를 했다. 1년 이상 근무를 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주어졌다라고 하면 우리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보육교직원 또 원장님이 군부한 퇴직금 내용이 있었고 또 교사 입장에서 군부한 그 퇴직금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또 선생님대로 또 우리 원장님은 원장님대로 이 퇴직금이라는 거는 1년 이상 근무한 그 교사에게 지급을 해야 되고 또 교사는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런 점을 아시고 우리가 퇴직금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다음에는 우리 또 선생님들 또 우리 원장님들 또 다른 내용으로 또 좋은 그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날씨 너무 좋습니다. 네, 가끔 하늘을 보고 또 우리가 맑은 공기를 한번 마시는 그런 여유 있는 시간도 잠깐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